네, MVC 패턴의 개념과 모델 2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프링 MVC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프링 MVC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패턴, 즉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패턴은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로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되는 아키텍처 패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패턴, 즉 MVC 패턴의 주 목적은 비즈니스 로직과 프리젠테이션 로직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 이 패턴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MVC 패턴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해서 서로 영향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은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즉 데이터나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뷰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화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프리젠테이션 로직을 담고 있는 것이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모델과 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VC 패턴의 각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컨트롤러에게 요청을 보내면 컨트롤러가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을 받아서 비즈니스 로직 및 데이터 처리 로직을 담당하고 있는 모델을 호출합니다. 그럼 그 모델이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난 후에 결과를 컨트롤러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모델이 준 결과를 받아서 결과를 화면에 생성할 수 있도록 화면 생성하는 요청을 뷰에게 보냅니다. 그럼 뷰는 화면을 생성하고 결과 화면을 컨트롤러에게 다시 돌려주고 다시 컨트롤러가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에게 응답을 주는 형태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각각 MVC 컴포넌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 컴포넌트는 데이터 저장소, 즉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나 사용자에게 출력할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데이터 변경 작업, 추가, 변경, 삭제 등을 하나의 작업으로 묶는 트랜잭션을 다루는 일도 모델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 컴포넌트를 작성한 실제 해당되는 클래스로서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DAO 클래스와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서비스 클래스가 모델 컴포넌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뷰 컴포넌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처리한 데이터나 그 처리 작업 결과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출력할 화면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성된 화면은 웹 브라우저가 출력을 하고 뷰 컴포넌트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웹 브라우저가 출력할 UI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HTML과 JSP를 이용하여 뷰 컴포넌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컴포넌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에 대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모델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일을 컨트롤러가 주로 합니다.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가 있다면 모델을 호출할 때 전달하기 쉽게 적절히 가공하는 역할도 컨트롤러 컴포넌트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이 업무 수행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컨트롤러한테 돌려주면 컨트롤러는 화면을 생성하도록 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컴포넌트는 서블릿과 JSP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델 2 아키텍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패턴을 적용해서 자바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주로 이 두 가지 아키텍처가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 1은 컨트롤러 역할을 JSP가 주로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델 2는 컨트롤러 역할을 서블릿이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델 1의 단점은 컨트롤러 역할을 JSP가 하므로 JSP 페이지에 자바 코드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JSP 페이지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에 초기에는 모델 1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모델 2 아키텍처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보시게 될 스프링 MVC도 이 모델 2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 프레임워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2 아키텍처의 호출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서블릿에게 요청을 보내면 서블릿이 모델 역할을 하는 모델 객체에게 다시 호출을 보내고요. 그럼 모델이 DB와 연동해서 SQL문을 다시 보내서 SQL문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DBMS가 그 결과를 모델에게 주면 모델이 다시 그 결과를 VO 객체에다가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된 VO 객체를 서블릿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모델이 돌려준 VO 객체의 정보를 두 역할을 하는 JSP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JSP가 모델이 전달해준 데이터를 담고 있는 VO 객체를 다시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 화면을 서블릿에게 주면 서블릿이 클라이언트에게 최종적인 응답을 주는 순서로 호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델 2 아키텍처의 호출 순서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 브라우저가 웹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요청하면 웹 서버, 즉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그 요청을 넘겨줍니다. 서블릿 컨테이너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URL을 확인해서 그 요청을 처리할 서블릿을 찾아서 실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서블릿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모델 자바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만약 웹브라우저가 보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면 그 데이터를 가공하여 VO 객체를 생성하고 모델 객체의 메서드 호출할 때 그 인자의 값으로 넘깁니다. 모델 객체는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자바 객체, 즉 포조 형태로 된 서비스 클래스나 DAO 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델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API인 JDBC를 사용하여 맥의 변수로 넘어온 값 객체를, 즉 VO 객체겠죠. VO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질의 결과를 가져올 때 VO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 줍니다. 네 번째로 서블릿은 모델 객체로 받은 값, 즉 VO 객체를 JSP에게 전달합니다. JSP는 서블릿으로부터 전달받은 값 객체, 즉 VO 객체를 참조하여 웹브라우저가 출력할 결과 화면을 만들고 웹브라우저에게 출력함으로써 요청 처리를 완료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웹브라우저는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 내용을 화면에 최종적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라는 말은 맨 앞단에 있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맨 앞단에서 모든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주로 서블릿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모든 요청을 받아서
각각의 개별적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게 각각의 요청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다시 뷰에게 화면을 생성하라는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 되겠죠. 프론트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을 받아서 공통적으로 수행할 작업이 있으면 먼저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론트 컨트롤러는 적절한 세부 컨트롤러, 즉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게 작업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는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뷰를 선택해서 최종 결과를 생성해주는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은 인증이나 권한 체크처럼 모든 요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로직이 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을 중앙 집중 형태로 프론트 컨트롤러가 모두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 MVC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DI, 즉 디펜던시 인젝션이나 AOP,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과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서블릿 기반의 웹 개발을 위한 MVC 프레임워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MVC는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모델2 아키텍처와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는 스프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제공하는 트랜잭션 처리나 DI 및 AOP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 MVC 패턴이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델 뷰 컨트롤러 프레임워크, MVC 프레임워크는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적용해서 구현합니다. 스프링 MVC도 맨 앞단에서 컨트롤러 역할하는, 즉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은 클래스를 계층의 맨 앞단에 놓고 서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외가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도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프론트 컨트롤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 클래스는 앞에서 설명했던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릿을 개발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eb.xml에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패처 서블릿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전달받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컨트롤러나 뷰와 같은 스프링 MVC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호출 순서, 디스패처 서블릿의 호출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요청을 맨 앞단에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을 받겠죠. 받아서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는 개발자가 작성하는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을 받아서 개발자가 작성한 컨트롤러 클래스에게 요청을 위임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 클래스는 해당되는 요청을 핸들링 하겠죠. 처리하겠죠. 그리고 처리하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했을 때 결과를 담아서 모델 객체에 담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컨트롤러가 모델 객체를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리턴해주고 다시 그 받은 모델 객체를 뷰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리고 뷰 템플릿이 모델 정보를 참조해서 화면을 그리고 결과를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돌려주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최종적인 응답을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에게 응답 결과를 주는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 MVC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있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자가 작성한 컨트롤러에게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달하고 리턴한 결과값을 뷰에게 전달해서 알맞은 응답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이 됩니다. 핸들러 매핑은 클라이언트의 요청 URL과 요청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핸들러 객체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객체이며 디스패처 서블릿은 하나 이상의 핸들러 매핑 객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한 뒤 모델을 호출하고 그 결과를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 앤 뷰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 클래스는 컨트롤러가 처리한 데이터 및 화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컨트롤러에서 모델 앤 뷰 객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뷰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됩니다. 뷰는 컨트롤러의 처리 결과 화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뷰 리잘버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름에서 보듯이 어떤 뷰를 실행할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컨트롤러가 리턴한 뷰 이름을 기반으로 컨트롤러가 처리한 결과를 생성할 뷰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자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클래스는 디스패처 서블릿과 컨트롤러 클래스, 그리고 모델 앤 뷰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핸들러 매핑이나 뷰 리졸버는 내부적으로 사용이 되는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 MVC의 주요 구성 요소의 요청 처리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로 디스패처 서블릿은 핸들러 매핑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컨트롤러를 획득하게 됩니다. 즉 핸들러 매핑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컨트롤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은 컨트롤러 객체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 처리 결과와 뷰 페이지 정보를 담은 모델 앤 뷰 객체를 반환합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은 뷰 리졸브로부터 응답 결과를 생성할 뷰 객체를 구합니다. 여섯 번째로 뷰는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응답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 MVC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작성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의 모든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디스패처 서블릿을 web.xml에 설정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컨트롤러 클래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작성한 컨트롤러 클래스를 스프링 빈으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JSP를 이용하여 뷰 영역에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브라우저 상에서 JSP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을 web.xml에 이와 같이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서블릿 클래스이기 때문에 서블릿 클래스명과 그리고 빈 설정 파일에 대한 정보도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릿을 요청하는 URL 패턴을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컨트롤러 클래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컨트롤러 클래스는 포조 형태로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로 만들고 클래스 선언부에 이와 같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메서드를 선언하고 메서드 선언부에 해당하는 URL과 이 메서드를 연결하기 위한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해 주시고 이 어노테이션의 인자에 해당되는 URL 정보를 기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한 컨트롤러 클래스를 스프링 빈으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컨트롤러 클래스는 add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스캐닝 하도록 컨트롤러 클래스가 속한 패키지명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JSP를 이용해서 뷰 영역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전달해 준 유저 객체의 정보를 이와 같이 EL이라는 랭귀지, Expression Language, 랭귀지를 이용하여 킥각과 해당되는 그 VO 객체에 담겨진 유저 ID, 유저 VO 객체에 담긴 네임, 이와 같은 정보를 JSP 페이지에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브라우저 상에서 JSP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MVC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MVC 패턴의 개념과 모델 투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MVC 패턴의 개념 및 각 컴포넌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모델 투 아키텍처의 개념 및 호출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스프링 MVC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프링 MVC의 특징 및 스프링 MVC의 주요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간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스프링 MVC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